문구점은 항상 애들이 이제 너무 관심 있으니까 이제 만지잖아요. 그 파손.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유통기한 부분인데 또 이런 것도 이제 온도 조절을 잘못하면은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통기한이 있어도 상하는 부분. 세탁실 같은 경우는 도난은 없지만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애견이 배변을 본 거를 빨아서 문제가 그런 것도 요즘에 이슈 있거든요. 요즘에는 같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제를 거기 세제만 써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섬유 세제를 쓰고 싶은 거죠. 그럼 가지고 왔을 때 그 막힌 부분이라든지 그 이슈가 있는 것도 있고, 저희 뭐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파손 부분, 장난감이 이제 파손됐는데 이걸 고객한테 물을 거냐 안 물을 거냐. 근데 이게 뭐 3만 원짜리면 또 애매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 놀이기구 시설에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 고객이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트램폴린을 뛰다 이제 발목이 접질렀다던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 점주님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를 해가지고 병원비를 달라던가. 그러니까 별의별 사건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무인 매장이 급격히 이제 늘다 보니까 뭐 경찰서나 뭐 지자차에서도 이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한테도 최근에 이제 경찰서에서도 연락 와서 우리랑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해보자, 이런 제안도 이제 종종 주시는데,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운영자의 태도의 전략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희 점주님 중에서도 월 500에서 800 순수익 가져가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나는 월 100만 원만 벌고 싶어요. 왜냐면 너무 바빠지면 저 너무 힘들거든요. 해서 100만 원 상권 들어가서 그냥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저희 점주님 중에서 이제 문구점을 하시다가 이제 초기에 도난 때문에 이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드셨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 점주님은 무인이니까 그냥 뭐 도난은 감수해야지 이런 된다는 생각보다는 직접 매장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고, 처음에는 초기에 많이 힘드셨어요. CCTV를 좀 많이 봐서. 그리고 도난의 사례 발생 시 바로 대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어차피 동네 상권이잖아요. 이미지가 여기는 도난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생겨서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도난이 확실히 많이 줄었다. 그리고 지금 1년 후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보안도 중요한데, 운영자가 어떤 이 매장에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의 질서를 좀 만들어주면은 점점 줄어들고요. 공간 임대업 같은 경우, 파티룸이나 뭐 키즈 카페 등등 있잖아요. 그런 경 같은 경우도 무인이지만 고객이 CS 문제를 그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했을 때 이게 적극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로의 부분도 많이 차지하긴 합니다. 무인이라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전화해도 전화 안 받고 문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 본사로 연락 와서 제가 잘못도 안 했는데 저는 욕을 많이 먹습니다. 죄송하다부터 먼저 사과를 드리는데, 무인이라고 해서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연락을 잘 되게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스마트 밴딩 해가지고 도난이 없게 자판기 형태로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경고음도 울리게 하고, 뭐 사각지대 최소화 설계를 해서 기술적인 걸로 지금 IoT 쪽으로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런 기술 발달도 중요한데, 이제 사람의 존재감을 좀 매장에 많이 보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나 생각합니다. 요즘에 무인 창업은 직장인분들이 부업 형태로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진짜 주부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코로나 때는. 근데 지금은 저희 점주님 20대도 있고, 그리고 은퇴분들, 60대 분도 계시고, 연령대가 20대부터 거의 60, 70대까지 다양하게 지금 많이 무인 매장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생활 패턴에 따라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은 막 새벽에 스터디 카페는 새벽에 청소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침형 인간이다. 그러면 나는 출근하기 전에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갈 수 있어. 그러면 스터디 카페 맞는 거죠. 근데 나는 아침에 절대 못 일어나. 그러면 절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 패턴도 진짜 맞아야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나는 성격상 CCTV를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진짜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난 또 직장 생활을 해. 근데 직장 생활에서 계속 CCTV를 보다가 이제 위에 분한테 이제 혼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게 잘 컨트롤 되는 직업인지도 중요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정도로 시간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에너지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인 창업은 단순히 이제 시간이 적게 드는 창업 이렇게 많이 알려지는데, 내 생활 패턴과 뭐 전략적인 선택이 이제 돼야지 꾸준한 수익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소자본에 얼마를 의미하는지 이제 기준이 사람마다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뭐 키즈 카페를 5천만 원에 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소자본을 생각하는데 어떤 분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굉장히 달라서. 근데 저는 항상 이제 예비 창업자들 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가진 자본 안에서 어떤 비율로 투자를 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저희 점주님들한테 창업하기 전에 대출 혹시 얼마나 받으실 거예요?
그 여쭤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인 창업이든 그냥 창업이든 그냥 전액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인 창업도 마찬가지인 게 자동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수익 구조가 계속 발생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작은 변수에도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이제 내가 가진 자금 안에서 효율적인 수익 구조가 설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저희 점주님 중에서 풀대출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수익은 들어와요. 근데 한 달에 뭐 이자랑 원금이랑 해서 300씩 이제 막 계속 갚으시니까 일을 하시면서 육아하시면서 이걸 투잡으로 생각했는데 자기한테 들어오는 게 수입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그런 매장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애증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1년, 2년 이렇게 했는데도 투자금을 계속 빚갚느라 해서 못하면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그래서 무인 매장을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수익을 벌어도 그게 다 이제 빚으로 원금으로 납그트니까 근데 정말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아예 풀대출로 보증금까지 해서 한다던가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본인한테 이걸 운영하면서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이 창업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게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비율로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이스크림 창업하는 데는 뭐 대출 받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또 이게 상권이 너무 좋거나 뭐 서울 지역 특화된 데는 보증금이 막 5천에서 1억 이렇게 되니까 뭐 거기서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보증금까지 해서 뭐 7, 8천이 든다 하면 거의 40%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그리고 경쟁력을 갖는 거는 무인 매장 보면은 진짜 단순한 건데 청결도요. 피디님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저분한 데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악취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향기 부분도 무인이라고 하지만 관리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내가 무인이니까 안 가도 된다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이라면 첫 번째는 청결도. 그거부터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권 분석 시 이제 해당 업종과 유사한 타사 프랜차이즈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입점해 있는지가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장기간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입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그 업종이 지속 가능한 소비로 이어지는지도 확인을 해야 하고요. 또한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이게 판매업, 뭐 공간 임대업, 서비스 제공형에 따라서 이용이 이제 연령층도 다르고요. 체류 시간도 다르고 소비의 그 단가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이제 상권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동일한 상권이라도 소비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에서 이제 고객의 기대치와 충성도 반응 속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종 특성상 연령 분포, 생활 수준, 또 경쟁 브랜드가 생존을 얼마나 했는지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상권은 좋다 나쁘다 이게 바로 나오진 않고요. 이 아이템이 이 타겟에 이 상권에 적합한가를 먼저 따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라면 아이스크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주변에 아이스크림으로 월 순수익으로 500 가져가시는 분 몇 분 계시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정을 짓긴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템 자체보다 그 아이템에 해당 상권이 맞느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가 하나뿐이 이제 있는 지역인데 이미 문구점이 무인 문구점이 2개가 있어요. 그럼 이제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저희 점주님이 저 여기다 차릴 거예요. 문구방구 차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안 내드리죠. 이미 학교는 하나고 더 생기지도 않을 것 같고 아이들이 더 유입이 되지도 않을 상권인데 이미 2개가 있는데 굳이 하나를 왜 돈을 들어서 들어갑니까? 오히려 그러면 여기가 문구점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거에 맞는 키즈 아이템을 무인으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인 아동복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무인 키즈 카페도 있을 수도 있고 무인 워터풀장도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아이템도 중요한데 아이템을 어디다 갖다 넣느냐.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인 매장은 소규모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테리어 보고 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업종마다 다를 수 있겠죠. 뭐 무인 스포츠, 골프, 테니스장 뭐 그런 건 또 인테리어가 한몫을 하겠죠.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꿀잼 키즈룸 같이 이제 공간 대여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긴 하기 때문에 이걸 다 무조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는 나눌 수는 없습니다.